앞에 유형책 볼게요. 유형책 봅니다. 순서 푸는 거. 문장 순서 배열부터 볼게요. 문장 순서 배열이 보통 애들 가장 어려워하지. 여기 좀 어렵지. 다른 것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장 순서 배열 볼 때 일단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당연히 제시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보통 소재를 처음에 시작을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뭐 주제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핵심 소재 파악할 거, 그리고 끝내용이 무엇으로 마무리되는지 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끝내용 체크하고 그리고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래서 제시문 나오고 A, B, C 문단 해서 총 4개의 문단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제시문에서 뭐 핵심 소재 정도 파악해주고 그리고 끝내용 무엇으로 마무리되는가 그 정도 먼저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문제를 순서대로 문단을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A, B, C 문단에서 첫 문장만 먼저 읽는 거야. 근데 보통 이게 문장 순서 배열 문제로 가다 보면은 문장 자체가 되게 긴 것들이 있어. 그래서 한 문단이어서 문장이 막 한 3-4줄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한 문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첫 번째 줄이라는 거는 그냥 문단을 막 무조건 마침표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읽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한 줄에서 한 1.5줄 정도 절 단위로 끊어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어쨌거나 뭐로 시작하는지를 보는 거지 막 그 내용을 전부 다 마침표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앞 내용을 보고 어떤 소재를 지금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주면 되고, 특히나 이 첫 문장 볼 때 이 안에서 순서 힌트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순서 힌트 확인. 여기에서 말하는 그 순서 힌트라는 거는 뭐 내용적인 것도 될 수 있겠고 지칭어나 대명사 같은 것들 있지. 지칭어 아니면 대명사 이런 것들 위주로 파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힌트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것만 가지고 그냥 첫 번째 문단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시작 부분만 본 채로 내용을 선정을 해야 그래야 순서가 사실 잡히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쫙 읽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머릿속에 이미 내용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순서가 바뀌어도 혼자만 이해해버린단 말이야.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 그래서 내용을 제한시킨 상태로 그 상태로 첫 번째 문단 고르는 게 훨씬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 고를 때는 내용 어느 정도 제한시켜주는 거. 내용이 제한된 상태로 보면 순서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내용을 다 풍부하게 다 넣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순서가 틀려도 그걸 이해해버린다고. 그 정도.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고르고 나면은 이 첫 문단은 끝까지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팁 하나 주자면 첫 번째 문단은 A는 보통 첫 번째 문단이 되지 않아요. B나 C에서 보통 고르는 게 맞는 거지. 뭐 A로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뭐 그 다음에 A 하고 나서 B, C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일은 사실 잘 없어. B, C, A, 뭐 B, A, C, 뭐 C, B, A, 뭐 C, A, B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들어가지. A로 보통 시작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마치 어떤 문제가 1번이 답이다. 뭐 도표 문제가 1번이 답이다 이 정도 급이거든. 막 그냥 진짜 어쩌다가 2번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걔네들도 1번까지 안 올라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정도 A는 사실 될 확률이 조금 적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하나씩 다 읽었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 안에서 순서를 잡아서 뭐 만약에 B를 내가 첫 번째 문단으로 골랐다 하면 B는 끝까지 읽었지. 그럼 끝내용 체크해야지. 그지? 그래서 B 보고 요 첫 번째 문단에서 끝내용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가 나머지에 찾았던 만약에 B를 첫 번째 문단으로 골랐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A나 C 문단의 시작 부분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요 B 안에서 다른 시작 부분과 이어질 수 있는 또 마찬가지로 순서 힌트 찾아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 안에서 또 똑같이 그
그 뒤랑 이어질 수 있는 그 순서 힌트 찾는 거. 여기에서 말하는 순서 힌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른 어떤 지칭어나 아니면 대명사 같은 것들 위주로 찾아줘도 되고요. 연결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연결어는 어느 정도 소재를 잡고 그 소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끝내용이랑 뭐 만약에 A가 이어져. 그러면 B 다음에 A가 나오네? 그럼 순서 다 나왔지. 그지? B가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이 A야. 그럼 나머지 세 번째 문단이 C일 거 아니야? 그때부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앞문단, 요 시작 부분만 가지고 내가 내용 구조를 짜서 그거 가지고 순서를 정해야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조금 더 연습하기는 하겠지만 이 시작 부분 처음에 읽고 나서 과연 시작 부분에서 각각 다루는 어떠한 소지라던가 뭐 핵심어라던가 그런 거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이런 순서 힌트들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명확하게 뭐 동그라미를 치든 어쩌든 기호를 활용해서 쓰든 아니면 옆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은 눈에 확 보여.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찾는 게 사실 제일 쉽지. 그치? 얘네들은 처음에 문제가 이렇게 쭉 있으면 처음부터 1번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래도 한두 문장 정도 들어가고 나서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요 시작 부분에 모든 핵심 소재랑 주제가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서 핵심 소재를 잡는데 핵심 소재를 2개 이상은 잡아야 돼. 그래도 2개 이상. 왜냐면 하나만 잡으면 좀 부족하거든? 뭔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공부라는 거 당연히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뭐 첫 번째 문장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부에 대한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성공을 한다. 즉 좋은 걸로 보고 있구나. 이 정도가 지금 핵심 소재 2개 정도를 파악해준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잡고 나머지 문장에서 공부와 관련된 어휘 찾아주고 성공과 관련된 그냥 좋다 이 정도의 어휘들을 그냥 찾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휘를 계속 매칭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소재를 잡았죠. 그죠? 그럼 이 핵심 소재 2개와 관련된 내용상의 동의어들만 계속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런 거 하다가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사실 그게 다를 수 있는 거지. 그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갑자기 뭐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 했어? 그러면 이제는 미래에 대한 그런 성공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건강과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재 2개를 잡아주고 그 소재 2개 중에서 하나 정도가 보통 바뀌지 아예 다른 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하나 정도는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 2개가 전부 다 들어가는지를 보통 확인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동의어 확인해주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내용상의 동의어라는 거 저번부터 항상 요 독해 문제 할 때 내용상의 동의어 얘기 많이 했었죠. 주제나 이런 것도 할 때도 뭐 반복되는 표현 이런 것들 찾을 때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거면 돼. 그래서 똑같은 단어 찾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지칭하는 그런 내용을 찾는 거야. 내용이 같은 거야. 그래서 내용이 같은 것들 위주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장 삽입. 다음에 제시문이 들어갈 곳으로 적절한 것은 요거 정말 쉬워. 정말 쉬운데 보통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읽기 전부터 내가 무슨 내용을 찾을지를 정해놓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요 제시 문장 삽입하는 문제가 보통 타겟팅이 되게 명확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빈칸 문제 저번 주에 문제 나갈 때도 빈칸 할 때 빈칸이 있는 문장을 찾고 어느 정도 그거 가지고 내용 구조 잡아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찾을 것인가 타겟팅을 하고 나서 그거를 찾으면서 읽었잖아. 그치? 그러면 내용을 전부 다 하나하나 독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찾는 거니까 훨씬 더 조금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를 아니까 똑같은 거야. 그럼 문장 삽입을 할 때도 첫 번째로 일단 제시문을 읽는 거야. 제시문을 읽으면서 당연히 모든 내용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제시문 안에서의 지금 핵심 소재가 무엇인가?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거 가지고 내용 구조 잡아야 돼. 그래서 보통 문제가 제시문이 들어가는 곳들은 내용이 바뀌는 순간이죠. 그죠? 무조건 이 제시문을 기준으로 앞뒤는 내용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그냥 이 제시문만 가지고 제시문을 2번, 3번, 4번 읽는 거야. 다른 그 지문을 막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시문을 2번, 3번 읽고 나서 그냥 이 제시문만 가지고 제시문 앞뒤의 내용을 유추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요 제시문 안에 연결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연결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바뀐다, 대조된다, 뭐 다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보통 들어갈 거야. 그러면 다르다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내용으로 찾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제시문과 반대되는 내용. 반대되는 내용 당연히 잡아주는 거고 뒤에 들어가는 내용은 제시문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시문과 반대되는 내용과 제시문과 같은 내용으로 잡았을 때 요 핵심 소재를 가지고 그 핵심 소재 만약에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 뒤에는 계속 그 핵심 소재가 좋다라는 얘기 나와야 되는 거고 앞에서는 그러면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안 좋다라던가 좋은지 몰랐다 이게 뭐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만약에 막 제시문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랬어.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랬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유추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 일단 시간. 그러면 시간이 흘러야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 뒤에부터 도구를 사용했다죠.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앞이랑 뒤에 있는 내용을 잡을 때 당연히 뒤에서는 시간이 흘렀어. 그지? 그러면 절대 과거는 아니겠지. 뭐 현재나 뭐 미래 이런 시간적인 개념 같이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도구를 사용했다지. 그지? 그러면 도구를 계속 사용했다고? 그럼 그 앞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과거.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됐다니까. 그럼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이런 과거에 대한 표현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도구가 없었다도 되고 아니면 도구가 개발이 되지 않았다라던가 아니면 도구가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내가 안 좋게 봤다라던가 그지? 그런 식의 내용들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그냥 앞뒤 내용을 잡고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내용과 관련된 동의어들 찾으면 돼. 그럼 얘네들과 관련 표현 보고 이 관련 표현 즉 여기에서부터 또 해석이 아니라 그냥 단어 찾기라고. 단어 찾기. 그래서 그냥 빠르게 쓱쓱쓱쓱 읽으면서 그 안에서 그냥 관련 단어만 그냥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면 단어가 바뀌는 순간이 오겠죠. 그죠? 거기에 답을 찾으면 돼.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문 쭉쭉 읽다가 내가 보니까 여기서 과거 뭐 도구 사용 안 함, 뭐 실험 이런 거 하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요새는 도구 사용함, 뭐 도구 조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럼 딱 요 사이로 그냥 딱 골라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답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어쨌든 그 앞뒤의 내용을 유추해서 관련 단어 찾는 게 가장 명확한 방법이고 아니면 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끊기는 부분을 찾아도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면서 내용 좀 논리적인 그 흐름을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죠? 솔직히 모의고사 읽으면서 단 한 지문이라도 한 문장도 막힘없이 다 이해한 적 있어? 아니잖아. 그치? 솔직히 모르는 단어도 많이 있는 거고 그것들 때문에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너네가 알 수 있는 그냥 표현들 위주로 그냥 찾으면 돼. 됐어? 그래서 표현들을 보면서 이 표현이 앞에 있는 내용이 끝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시작되는 그 부분을 그냥 찾는 게 가장 명확하지 그 내용을 전부 다 해석해서 보면 좋아. 영어를 잘하면. 그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풀어줘.
줄게요. 됐죠? 이거 정리해주고 지워도 되니? 순서 힌트들 좀 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제 풀어주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순서 힌트가 무엇이냐? 당연히 순서 힌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 힌트라고 했을 때 가장 명백하고 명확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들, 당연히 대명사 압도적입니다. 대명사 당연히 압도적이에요. 정말 많이 나와요. 뭐 this, these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 정말 많이 나와. 그런데 그 대명사들을 봤을 때 보통 순서 힌트로 쓰면은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찾아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사실 못 찾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다시 아까처럼 모든 내용을 내가 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해석이 돼야 사실 찾을 수 있잖아. 지칭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대명사에서 내가 정보를 끌어내는 거야. 대명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대명사를 보고 대명사를 가지고 이거 보니까 얘는 지금 단수네, 복수네 그런 것들. 그러면 복수명사가 나왔나? 이 앞에 제시문에 복수명사가 있었나? 단수명사가 있었나? 이런 것들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되게 명확하게 나오잖아. 상당히 명시적인 힌트예요. 그죠? 그런 거는 아니면 뭐 사람을 지칭한다던가 사물을 지칭한다던가 뭐 사람의 경우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대명사 쏠쏠하게 많이 쓰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지시사. 지시사는 지시 대명사도 있고 지시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대명사로 보통 쓰인다라고 하면 this, 복수일 경우에 these, 그리고 that, 복수일 경우에 those. 그리고 요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대명사에는 it도 하나 넣어줄게요. it도 넣어주고, 그리고 지시 형용사는 뭐 this라고 했을 때 이것 해도 되지만 이 책, this book 그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치? 그러면 뒤에 명사 붙으면 그냥 얘도 형용사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지시 형용사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뭐 this, these 다 괜찮고요. 뭐 that, those 다 괜찮고요. 얘는 such를 하나 추가해줄게요. such. 그러한. 그리고 나서 요건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무조건 나와줘야겠지. 그치? 근데 이 명사가 무조건 똑같은 명사일 필요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 형상에 동의하면 충분합니다. 뭐 이 말, 이 진술, 이 표현, 뭐 이 언급 그런 식으로 해도 다 똑같은 거잖아. 어쨌거나 말이라는 표현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런 것들 가지고 똑같은 거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 정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일단 제1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지시사들은 단어 하나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 있어. 그래서 대명사의 it 같은 거 그런 거 당연히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대신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뭐 this 하면 이거, those, that 하면 그거. 그럼 이것도 이 명사, 그 명사 다 똑같지, 그치? it 뭐 그거, 이거. such 하면 그러한 뭐뭐. 라고 하면 그러한 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있는 거 받아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내용 받아주는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문장 전체를 대신한다라는 말은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면 돼. 그치? 그래서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런 지시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같은 내용이 이어져? 그러면 얘가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비슷하게 알 수 있는 명시적인 힌트. 관사 정말 쏠쏠해. 애들 관사 잘 생각 못하더라. 관사가 뭐냐면 어나언, 부정관사, 그리고 더 정관사. 얘네 이름 이후에 부정관사, 정관사니. 어나언은요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관사에는 문법적으로 따지면 용법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 근데 우리 지금 독해니까 의미적으로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어나 언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더에 나오는 내용 무엇이냐? 어나 언은 보통
받아주고 있어. 근데 하나는 어고 하나는 더야. 그러면 당연히 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게 더겠지. 그거 가지고도 그냥 순서 바로 잡아줄 수 있다고. 특히나 문단 순서 배열 이런 것들 할 때도 쏠쏠하고요. 아니면 제시문, 문장 삽입 같은 거 할 때도 제시문에 있는 게 더야. 만약에 제시문에 더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앞에 블라블라 하면서 똑같은 게 있어. 아 그러면 이 뒤에 나오겠다 하고 뒷부분으로 골라주면 되잖아. 그치? 쏠쏠하다니까? 그리고 더는 이미 언급한 거. 끝. 이미 언급한 거라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인가 그 정도 확인하면 돼. 그래서 더 블라블라 들어가 있으면 뭐지?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이거 비슷한 거 있나? 하고 쓱 봐. 그러면 비슷한 어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때 처음 나왔구나. 그럼 이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런 대상들? 일반적으로 그냥 다 해당되는 내용들도 보통 어를 써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그 일반화 시켜주는 내용이 보통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 뭐 우리 보통 뭐 학생들은 뭐 기분이 나쁘면 성질을 낸다. 뭐 만약에 그래. 막 그런 얘기 했어. 그러면 그런 거는 일반적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보통 어를 많이 쓴다고. 근데 뭐 거기서 처음에는 학생들이라 그랬어. 그러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학생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그치? 하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성질이 나면 좀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이랬어. 그러면 그때서는 좀 일반화를 하잖아. 그치?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갑자기 어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더해서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도 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이나 그리고 특정한 것. 뭔가 특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겠지.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의미적으로 볼 거니까 똑같은 웬만하면 두 개 얘네들이 같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똑같이 계속 얘기하는 내용상의 동의어가 나올 때 같은 명사를 공유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아니어도 같은 내용상의 동의어를 공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고 하나는 더다. 그럼 그건 무조건 순서 형태야. 그치? 굉장히 쏠쏠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 무엇이 있느냐? 연결어. 연결어. 상당히 좋죠. 그죠? 연결어는 우리가 뭐 주제, 제목, 주장, 요지, 뭐 요약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빈칸 문제 같은 거 볼 때는 중요한 말을 언급하는 그 표현들만 봤었어. 그래서 그때는 뭐 역접이라던가 뭐 반복, 결과 이런 것들 위주로만 봤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내용 순서를 받는 거니까 연결어를 기준으로 앞뒤의 내용 흐름이 이 연결어가 표시하는 거랑 같은 구조로 들어가 있나를 봐야 되거든? 그 연결어 자체를 살짝 설명하면요. 연결어는 문법적인 기능이 아예 없어. 문법 기능이 아예 없고요. 그럼 이거 왜 갖다 쓰는 거냐면 문장과 문장이 내용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보통 문장과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합니다. 의미적으로 연결해요. 우리 아마 문법 접속사 나갈 때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그래서 뭐 절 하나에 붙은 문장 하나지. 그지? 절 하나에 문장 하나.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접속사를 쓴다라고 하면 이건 문법적인 기능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접속사를 기준으로 이 두 개의 절이 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써야 되는 요 연결어가 있으면 얘네는 연결어 아무리 넣어도 여전히 그대로 두 문장이야.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야. 그냥 내용만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런 거 내용 왜 넣겠니? 얼마 전에 어제 나 아는 언니한테 DM이 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인스타 어떤 남자 인스타 프로필을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더니 너 이 사람 알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누구지?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날 팔로우하고 있는 거야. 그 언니가 보낸 프로필에. 그래서 봤다? 그래서 누구지? 하고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팔로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혼자 나를 팔로우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니 모르는데? 왜? 이랬어. 그랬더니 한 2년 전에 구남친의 친구라는 거야. 언제부터 날 팔로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마 사귀던 중이나 뭐 그런 때 몰래 했었겠지? 근데 이제 나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원래 인스타는 그냥 다른 사람들 팔로우하게 두잖아. 그러니까 그냥 난 그때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 구남친이 생각이 났어. 그 구남친 정말 레전드였거든. 이름이 김한땡이 땡이셔. 근데 얘가 그 왜 막 못되게 군다 이런 게 아니라 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그 사상 자체가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딱 한남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기본 사상이었어. 그래서 뭔가 되게 나쁜 행동을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거였어. 그래서 이분이 그 언니가 직장 동료를 소개시켜 준 거였거든. 근데 그 직장에서 이분의 이름이 큰 통칭 김한남으로 불리는 분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막 이 언니가 나한테 야 그 사람 김한남 친구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김한남이 여태까지 그 프로필 친구 프로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막 착칭을 했다는 게 아니라 친구 걸로 팔로워해서 한 번씩 계속 그걸로 내 인스타를 여태까지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헤어진 지 한 2년은 됐어 적어도. 근데 걔랑 사귄 게 아마 한 3-4개월 사귄 거 같거든? 그러면 꼴랑 한 3-4개월을 사귀었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나를 그 인스타를 보면서 영탐을 해오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미치. 걔 소름이 쫙 돋더라. 그래서 김한남 씨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 그러니까 김한남 씨가 대표적인 그 헤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김한남 씨가 키가 되게 컸어. 키가 한 181인가 이랬어. 그러면 되게 큰 장점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얘가 한 90kg 정도가 나갔다? 근데 이제 직업이 군인이야. 그러면 보통 이거 근육이 많은가 보다. 근육 무게는 원래 많이 나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순수 지방 100% 순수 지방 100%의 정말 진짜 야 90kg인데 진짜로 뼈도 안 잡혀. 근데 내가 얘를 처음에 겨울에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옷이 두껍고 이러니까 솔직히 몸매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덩치가 있고 그냥 키가 크길래 뭐 군인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옆에 있다가 딱 부딪히면 물론 빨려 들어가 거기. 근데 너무 난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군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공군이었어. 그래서 그냥 막 반지탑 이런 걸 보는 거여서 그냥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냥 그러기만 하지 뭐 딱히 훈련을 하거나 이런 신체적인 게 뭐가 아무것도 태어나서 한 번도 운동을 안 해봤더라고. 진짜 달리기조차 할 수 없어 얘네. 와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해. 얘들아 내 구남친은 말이야 키도 백방 크고 그리고 지방도 존내 많아 이래. 그러면 이게 내용이 연결되냐고. 그치? 그러니까 문법적인 오류는 없잖아. 내 남자친구는 키도 정말 크고 그리고 지방도 존나 싹돼지 새끼야 이랬어. 그래도 내용이 연결이 안 되잖아 내용이. 그치? 그러니까 이런 데 보통 쓰는 게 연결하란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내가 장점을 얘기하고 나서 단점을 얘기하려면 그러나 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이게 연결어야.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그러나 라는 말을 봤을 때는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구나. 그러면 이 그러나를 기준으로 자 제시문에서 뭐 좋다라는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한번 샘플로 보자. 자 A, B, C 문단 들어갑니다. 자 A에서 좋다 들어갔어. 그리고 B에서 안 좋다 들어갔어. 그리고 C에서 그러나 안 좋다라고 들어갔어. 자 그러면 다음 중 이 다음에 이어질 문단은 첫 번째 문단은 뭘까? 이것만 가지고 나와야 돼. 자 좋다, 안 좋다, 그러나 안 좋다.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침묵. 너네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김한남 만나는 거야. 그러고 싶어? 순수 지방 100%의 90kg의 거구를 만나고 싶어? 그 진짜 웃겼던 게 걔는 그냥 그 직업군인이 아니라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간 거여서 그냥 장교로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그 복무를 하러 간 거지. 근데 걔가 뭐 복무를 하는데 당연히 그래도 장교로 들어간 거니까 그 지위가 높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게 뽕이 가득 차가지고 프라이드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려면 군인을 직업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야, 자랑스럽게. 그것도 아니야. 그냥 병원 가라, 군대 족같게 막 이러면서 하지만 난 중이야 막 이지랄을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서든어택 소령이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내가 운동 더 잘했을걸? 막 무거운 거 내가 다 들어주고 야 개웃겨. 나 그때 쟤 만날 때 한 54kg가 한 이랬는데 근데 근육량은 내가 더 많았어. 아니 거의 장애 아니냐? 90kg인데 나보다 근육량이 적으면? 내가 그때 근육량이 뭐 한 22kg인가? 막 그랬었거든? 근데 야 몸이 90kg인데 어떻게 근육량이 22kg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도대체
뼈도 되게 얇더라고 알고 보니. 덩치가 큰 줄 알았는데 뼈가 얇아 손목이 가냐고. 이게 다 딱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보통 뼈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움직여야 되잖아 손목이. 손목 모로카. 하여튼 김하나 씨 잘 살길 바랍니다. 잘 살길 바라고. 혹시 모르지 뭐 PT 트레이너 같이 약간 그런 뭐 막 필라테스 강사나 이런 사람 만나면 이제 그 사람이 좀 갱생시켜줬을 수도 있잖아. 지금쯤 한 70kg가 됐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야 첫 번째 문단이 뭐가 나와야겠어. 이것만 가지고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우리가 내용을 다 해석하지 못해도 첫 번째 문장이나 소재만 잡고 푸는 거라니까? 이 정도 논리력이 있어야? 처음에 좋다 했어. 그러고 나서 그러나 싫다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그치? 그래도 이어지지. 그리고 여전히 좋다도 괜찮지. 그러면 이 중에서는 뭐가 더 먼저 나와야 돼? A지. 왜? 얘가 있잖아. 싫다가 하나 더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무조건 C 다음에 B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면 그러나 싫다 하고 나서 싫다 하면은 A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아 A가 먼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러나 싫다 그리고 나서 싫다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요 정도 논리력만 있으면 우리 순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괜찮지?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어제 남자친구한테 전 남친 얘기 막 했더니 즐거웠어. 아니 내가 약간 개콘되어가지고 막 어떻게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남자친구한테 막 걔 뭐라 했던 게 걔가 막 고등학생 때 막 중고등학생 때 계속 연애를 쉬지 않고 한 거야. 근데 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연애나 할 수가 있냐. 근데 이제 그때만 한 게 아니라 막 대학생 때도 그냥 연애를 계속 쉬지 않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너 정말 충격적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랬더니 아니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야. 모쏠보다 낫잖아 막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곧 30살을 앞두고 있는데 이 30살을 앞두고 있는데 1년에 한 명씩 20명을 만난 사람이 나아 아니면은 그냥 여태까지 아직 0명이고 이제야 한 명 만난 게 나아 이랬어. 근데 그랬더니 걔는 이게 낫대. 1년에 한 명씩 20명. 이게 나아? 난 이게 좋은데. 깨끗한 남자. 내가 한남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연결을 보면 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연결어들이 가지고 앞뒤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역접부터 봅니다. 역접. 당연히 역접이 나오면 앞뒤의 내용 반대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역접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however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대문자가 요거랑 그리고 on the other hand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대표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반복하고 재진술 해주는 거. 재진술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똑같은 내용 들어가는 것들 뭐 즉 이런 거 does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이 정도의 표현으로 in other words 이런 거 받아줘도 되죠 당연히. 그죠? 이런 거는 뭐 비슷한 표현들 많이 있겠지만 결과랑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결과부터 봅니다. 결과 나오면 당연히 앞에 있는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들어가야지. 그지?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늦게 잤다 피곤하다 그거 있으면 피곤하다 그 결과로 늦게 잤다 그건 아니잖아. 그래? 그러면 지금 늦게 잔 결과로 피곤하구나 그 정도 내용 잡을 수 있는 거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 therefore thus도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아니면 hence 그러므로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겠죠. 그죠? 아니면 뭐 as a result 아예 대놓고 이것은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as a result라던가 뭐 in conclusion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그냥 결과라는 단어 들어가는 표현들도 전부 다 괜찮고 아니면 그냥 뭐 therefore 이런 것들 받아주면 되겠고요. 뭐 당연히 우리 흔히 아는 so도 괜찮지 so. 그죠? 근데 so는 보통 문장 안에서 부사로 많이 쓰지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시작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그런 거나 추가 첨가를 해주는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이어야 돼.
같은 내용을 공유하되 세부 사항이 다르면 되거든? 약간 병렬 구조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만약에 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했어.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의 장점은 똑똑해질 수 있다 했어. 그리고 나서 게다가 라고 했으면 똑똑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공부에 대한 장점이지. 그지? 하지만 세부 사항이 다른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게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 사항이 다르구나. 그 정도. 그래서 참고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 in addition이 가장 많이 나오죠.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이런 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거 뭐 also 정도 넣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also 은근 많이 나오죠. 그죠? 그냥 부사로 들어갔을 때도 이 또한 그냥 연결어로 받아주면 돼.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특히나 부사로 진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게다가니까 뭐 moreover 이런 거나 뭐 furthermore 게다가 뭐 besides 이런 거 전부 다 게다가입니다. 그냥 다 게다가로 보면 돼. 그래서 추가를 해주는 거네. 이런 거나 아니면 양보의 의미. 양보는 역접이랑 조금 비슷한데 반대되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반대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양보는 뭐 있냐면 nevertheless, nonetheless. 얘네는 뜻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만약에 여기서 90kg입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 단점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kg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는 체격이 좋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앞뒤 내용 달라지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역접이랑 조금 비슷한 표현으로 받아주면 되겠고 그리고 예시는 개념적인 게 나오고 구체적인 소재가 나와야 돼. 그래서 개념적인 내용들, 개념적인 큰 내용이 나오고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세부 소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소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쓰는 것들, for example, for instance 있죠? 근데 이렇게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로 얘기를 해줘도 되고 이런 거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건 생각해보자 류의 동사들이라고 했어. 생각해보자 라고 나오는 그 생각해보자 정도 동사류를 가지고 명령문으로 활용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think about 뭐 이런 것들 생각해봐라 라고 했으면 적어도 예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야 얘들아 막 이러면서 야 90kg인데 여기에서 근육량이 22kg보다 적었다니까 이랬어.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소재를 보겠다는 거잖아. 그래? 이런 거나 뭐 imagine 한번 상상해봐 이런 거나 아니면 suppose 한번 가정해봐 전부 다 다르면서 그죠? consider 한번 고려해봐 생각 한번 해봐 이런 것들 이런 거 전부 다 예시를 받아주는 표현들이야. 특히나 뭐 imagine, suppose, consider 얘네들은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굳이 얘네 세 개가 아니어도 나머지 그냥 생각해보자 류의 동사들이면 전부 다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순서 힌트로 잡아주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명시적인 거야. 이거 안 되면 그냥 내용 구조로 잡아야 됩니다. 내용 구조로 잡는 거는 정말 순수 독해력과 논리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독해력과 논리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딱히 명시적인 힌트가 이렇게 많이 없이 들어가는 것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 수준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명시적인 힌트가 되게 적어져. 역접어는 누가 역접어래. 연결어는 누가 봐도 순서에 대한 힌트잖아. 그치? 이런 것들보다는 점점 이런 연결어들 빠지고 그냥 부사 같은 거 넣는다거나 뭐 관사 해봤자 힌트 이 정도로 준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논리적으로 봐야 돼요. 내용 구조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독해력이랑 논리력을 빵빵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국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도 잘해. 뭐 영어 잘하는 애들이 국어도 잘해 하는 건 보통 그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글이니까 그 논리력이 좋은 사람이 풀어낼 수 있다. 그 정도의 말이거든. 이 논리력은 일성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당장 여러분이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모든 문제가 있으면 다 내용 구조 잡는 건 기본으로 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항상 옆에다가 내용 조금씩 써주죠. 그죠? 그게 내용 구조 잡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거. 그래서 문제 틀리고 나면은 틀렸다 끝이 아니라 그 영어 단어 찾고 그런 거 할 시간에 해석을 쭉 보면서 이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그거를 너네가 이해하면은 요 논리력은 진짜 한 달이면 수준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숙제 같은 것도 항상 답지 주잖아. 그치? 그러면 채점하고 그냥 털고 끝내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들을 가지고 왜 이게 답이지?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아예 한글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봐. 그래야 사실 논리력이 늘어. 그래서 내용 구조 잡는 것들 요거는 문제 풀면서 연습하고 하는 것이 짝히 스킬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좀 볼게요.